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박관천 행정관님 나오셨으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하고 예. 영부인하고 친소 관계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영부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그 이제 질책하면서 초기 사용 관련된 지책을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네. 저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와서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게 굉장히 더 신기하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경호처 놀란 사무실에 게요. 와서 영부인이 자, 이래라 저래라. 그 영부인이 경호처 사무실은 절대 안 오고요. 네. 경호처에서 영부인을 딱 경호하는 경호부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 경호부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8명선 왔다 갔다 10명선 왔다 갔다 가족 경호부라고 있어요. 영부인은 다른 경호원들하고는요. 행사를 나가도 별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 자체가 없고 예, 네.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가족 경호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경호부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가족 경호부장하고요. 자기 그 하더라도 영부인들은 일반 경호 다른 그 경호관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그거 하는 자체가 국정 개입이거든요. 안 합니다. 물론 양태 자체는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왔다고는 하는데 예. 김신 부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직원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달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영부인이 예. 어떻게 가족경호부장 사서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옵니까? 그러면은 영부인이 그 사람들을 경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저는 예전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궁중에서 들어갈 때 제일 아래를 뭐 무술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들어가기 전에는요. 하다못해 궁녀들도 네. 궁중 예법을 알고 들어갑니다. 예법을 알고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뭐 구닥다리식 어떤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요즘은 의전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의전이 있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예. 네. 영부인이 경호처에 사무실에 왔다? 이거는 딱 한 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호실 창립 기념일 날 경력금 주로. 근데 경력금 주로도요. 옛날 어떤 영부인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가족 경호부만 부릅니다. 아, 별도로. 네, 그래가지고 네. 고생했다고 경력금 줍니다. 영부인이 있잖아요. 경호처 사무실 와가지고 순시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기록상 찾아보면 없을걸요. 진짜 맞는 게 네. 우리 그 MBC랑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랑 아주 파이트 처음 했던 게 민간인을 태우면서 시작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민간인조차도 김건희와의 사적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어떤 기사가 쏟아졌었냐면 제가 매번 이제 언론 비평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언급했던 게 김건희가 뭔 치마를 입었다, 얼마다, 어디서 살 수 있다, 소박하다, 이 가방을 들었다, 이 가방의 회사는 어디다, 티셔츠, 안경, 하다못해 그녀가 쓰는 휴지까지도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휴지까지 나왔는데. 네, 무슨 네덜란드 네. 휴지가 어떻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집무실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그때 신었던 신발도 뭐 어디였다, 기사가 정말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초반부터 공과 사가 굉장히 섞여 있었다. 부적절한 현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언론은 마치 그녀가 셀럽인 것처럼 연예인을 보도하듯이 엄청 줄창 떠들어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제2부속실을 끝까지 만들지 않고 그때는 관리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만들 필요가 없죠. 그치.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비서실 전부 다 그렇죠. 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의원 뭐 거슬리면 전화 바로 하고요. 내가 네. 공천하고요. 심지어 이거는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삭제됐었는데 의원들의 와이프들 다 모아서 모임 같은 걸 추진하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들도 기사화됐다가 즉시 삭제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뭐 경호처 가가지고 뭐 누구를 하는 쏘니 많이 거는, 하는 네. 그거는 그냥 약과다. 일상 예. 그냥 이렇게 숨쉬듯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선후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사실은 예전에 그 한남동 라인이라고 이제 여러 인물들 거명이 됐을 때 네. 몇몇이 또 기자 출신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양태들을 보면서 언론인이 과연 이제 그 언론에서 직무를 마친 다음에 권력을 숭배하는 방식 이것밖에 안 되는가. 견제하고 비판하던 역할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결국 정작 거기에 편입이 돼가지고는 완벽하게 동화되는 걸 넘어서서 더 받들어 잘못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욕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언론인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권력을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언론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쓸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역대 연구인들이 다 금기시해 왔습니다.
있어도 숨기는데. 예, 있어도 숨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영부인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항상 보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딱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한 번은 영부인께서 대통령 보고 손짓하시다고 나가라고요. 이거는 국제적 의전에 위반된 겁니다. 영부인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앞 이게 딱 이게 어떤까지 하냐면요. 그 전용기 타고 올라가죠. 트랩을 돌지 않습니까? 네. 손 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전을 갖추십니다. 절대 대통령보다 먼저 트랩을 돌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네. 알려준다는 거지. 네, 이미 그게 다 주요 행사 때. 네, 그게 다 예. 의전 행사 커리큘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에서 보란 듯이. 네. 나가라고 이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김성원 차장이 대통령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손을 하더라고요. 저쪽 손을 들어라는 식으로. 이거는 정말 경호를 아는 사람이 보면요. 이건 정말 거의 반역행위입니다. 아, 그 왜 그런 겁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호는 뭡니까? 내 경호 대상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저리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행위 지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경호는 네. 그래서 원래 경호는 입이 없다 그럽니다. 눈과 귀와 촉각만 가지고 경호를 한다 그럽니다. 그게 경호의 철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호처장이 대통령한테 네. 이리 가서 더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자체에 어떠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우리 조태열 장관의 70년이 무너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외국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국토안보 비밀경호국 보세요. 경호 책임자가 대통령을 딱 이끄는 이리 오십시오 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저기 테러에 피습이 왔을 때. 아, 그 비밀 통로로 뺄 확실한 때, 가이드를 해줘야 될 때만. 네. 안전상의 문제로. 예. 그때는 강제로 끌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경호 책임자가 제시해 주는 경우는 의견도 못 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그거는 큰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나가는 얘기로 요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그 이철규 의원 사실 경찰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제 마약을 한 게 이제 논란이 됐고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국수본에서 이제 얘기한 걸 보니 그 상선도 이제 뭐 검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건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한창 의심하는 게 이게 작년 10월에 벌어진 일인데 너무 뒤늦게 알려지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개선상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약간 미스터리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정보도 들으셨을 거고 좀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그 말을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네. 자식 일에 대해서는 남은 자식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손 아픈 문제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부모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 태도 중에 좀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이철규 의원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도되기 전까지 몰랐다. 이거는 저는 예전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 네. 그다음에 더구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요 솔직하고 적시에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마약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던지게 했을 때 그걸 찾으러 갔을 때 이제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마약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아니 그렇죠. 없어지니까 증거가. 신속성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잖아요.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내에 CCTV하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거짓말 안 할게요. 그걸 거짓말하면 제가 양심이 찔러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거짓말 안 하는데 좀 오래 끌었던 건 사실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분이 경찰 고위 출신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참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아쉬웠던 게 그거고 또 이제 그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저 국회 앞에서 무슨 뭐 해장국집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가 문전 성실을 이뤘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몰랐다. 좀 이제는 솔직히 있잖아요.
저분 스스로 있잖아요. 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음 총선 안 나오셨으면 싶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몰랐다고 써주는 언론도 사실은 좀 이렇게 나는 몰랐다, 나는 알았다는 걸 알잖아. 보통 보면 대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실드 쳐주기 힘들 때는 항상 그렇게 따옴표를 따서 많이 실어줍니다. 물량으로 공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포털 보면서 몰랐다는데? 그런가 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 기자님 됩니까? 얘기했죠. 방송인이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 틀린 말을 그대로 받아 써주는 거 오케이. 그 말 한 건 네. 사실이니까. 그러면 플러스로 어떤 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들어낸 네. 것만 적는 건 AI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방송인님. 아니 그리고 이제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별칭이 뭐 기레기 추적자님이라고. 예. 아이고 바꾸십시오. 이제 진추자, 진실의 추적자. 아, 맞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진실뿐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얹혀서 여쭤보면은 그 장제원 그 의원 같은 예. 경우에도 뒤늦게 이제 여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너무 뒤늦은 고소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선이요? 네, 뭐 그런 시선이야,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주장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씨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장제원 이제 씨도 그렇고요. 민간인이시니까. 네. 그 관련된 기사가 이게 작은 얘기 아니잖아요. 큰 얘기죠. 기사화 될 수 네. 있는 충분한 이야기들인데 어느 순간 기사가 없습니다. 음. 찾아도 없어요. 팔로우업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음모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람들, 이쪽 사람들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파볼 만한 진위를 따져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파묻으려는 다른 데의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오잖아. 뭐 연예계든 뭐든 있었던 일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 라는 음모론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왜 네. 이렇게 기사 물량이 적은가에 대해서는 꼭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네. 어떻게 언론이나 이제 방송에서 해석을 했냐면은 이게 임기말 현상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보태면서 이 경찰이란 데서도 이제 수사를 갑자기 이제 하는 내용들을 공표를 사실 준 공표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라는 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간 또 이런 이음이 나오는 조직이 또 유일하게 지금 경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경찰 공무원을 지내 보셨으니까 예, 예. 좀 이런 그 상황들 보면서 지금 정권의 운명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더 이상 기대할 운명이 있습니까?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태원 그 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대하는 시각을 딱 보고 제가 느꼈어요.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선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서할 때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한다고 선서를 했죠. 전 국민을 상대로. 예. 네. 전 국민,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그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생중계 메인 뉴스에 중계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했는데 어디 참 서울에 그 용산 한복판에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미 제가 보기로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게 뒤늦게 이제 그 묻히다가 어떤 12.3 그 계엄이나 내란으로 네. 외부에 나타난 거죠. 그때부터 이미 제가 보기로는 저는 딱 그걸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외국 가면서 힘내라고 등을 두드린다고요? 뭘 잘했습니까? 하긴 그건 잘했죠. 와가지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그거는 그 한나라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저 지금 요거 다음 달에 제가 오면은 그때는 조금 뭔가가 매듭지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제발요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이제 이번 정권을 거치면서 진짜 입틀막이 뭐고 진짜 언론 탄압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아주 폭력적인 정권, 물론 5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언론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도 저희는 다 봤어요. 물론 기억이 까먹을까 봐 제가 다 기록을 또 해놓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아카이브 해놓죠. 네. 맞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두 손 모아서 얻어먹는 그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대통령실에 올라갔던 그 기자들 사진 다 캡처해놓고 어떤 사람인지 다 찾아놨어요. 난 다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던 거 알아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질문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도 다 봤습니다. 해외 연수 기간 늘려주겠다고 했더니 그거 좋게 기사 썼던 것도 다 아카이빙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MBC 너 때문에 안 해. 너 슬리퍼 신어야지. 야 너 내려 할 때 편들어주는 언론 누구누군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뒤에서 영부인 나오니까 하얀색 입고 나왔더니 막 하던 기자들 당신들도 다 기억해요. 정말 언론 탄압 제대로 하는 정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그 모습, 그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끝내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향배가 이어질지 모릅니다만 네. 언론들의 당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